담즙 없이 소화가 되는, 대개 이제 동물성 음식은 대개 과잉 담즙을 요구하는데 저지방 채식을 하면 담즙 없이 소화되기도 하지만 모든 지방들은 담즙이 필요해요. 그런데 담즙의 도움이 없이도 소화되는 유일한 기름이 있어요, 세상에.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기름인지 아세요? 며칠 전에 쇼츠 안 보셨군요. 쇼츠 본 사람 한 분밖에 없나 봐요. 예. 담즙 없이 소화가 되는 가장 건강하고 유일한 기름.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잘 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아주 유일한 기름이 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볼 텐데,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기름이자 담낭 절제 수술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기름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은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백과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필리핀에 이 코코넛 많죠, 열매. 이 코코넛이 신부전증이나 신장의 키드니 디스펑션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되지만 이뇨작용이 안 될 때도 코코넛 열매를 먹으면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뇨작용이 잘 돼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많이 드시지만 대개 만성질환자,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또 고지혈증이나 고혈당이나 많은 암 환자들, 그리고 간과 담낭,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이 라우르산이 풍부한 이 코코넛 오일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드셔도 되는 오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코코넛 오일이 있는데 팜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중세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MCT 오일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코코넛 열매는 이제 그 소변이 말라서 이뇨작용이 안 될 때 이뇨제로도 많이 쓰고, 또 이 코코넛 오일은 항바이러스, 항균제로 활용이 되는, 특별히 엄마들 모유의 면역력을 높일 때,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암 환자들 특별히 항암방사선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암 진행이 돼 있어서 면역이 급격하게 떨어지신 분들이 면역력을 쑥쑥 올리는데 이 라우르산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 면역을 올리는 라우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 이 코코넛 열매이고 또 거기서 추출되어지는 오일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라우르산은 현재 에이즈 치료제, 에이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IDS는 면역 결핍 질병이죠. 후천적인.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에이즈 환자처럼 결핍이 되어 있다든가 암 환자들처럼 면역력이 떨어져서 NK세포와 T임파구가 암세포를 제어하지 못해서 암이 생성된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치료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의 주 성분이 이 라우르산 성분은 엄마들 모유에서 많이 발견이 돼서 이 코코넛 밀크를 우유로 만드는 영아용 조제식 분유의 훌륭한 대안으로, 그래서 엄마가 젖이 안 나오거나 모유를 대처할 수 없을 때 모유 대처제로 활용되는 것이 이 코코넛 유입니다. 그래서 코코넛유는 상당히 그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실제 코코넛 밀크는 모유로 구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대지방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졌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장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상행, 횡행, 복강신경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대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히스테리컬한 이유가 이 복강신경종이 쫙 폐색이 돼 있으면 섬유질 없는 음식을 드셔서 이 횡행결장이 막혀 있을 때 굉장히 까칠해지죠. 성격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여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거꾸로 그려져 있는 S절결장 등등 우리의 대장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잡한 대장에 있는 모든 상행, 횡행, 하행, S절결장에 있는 용종들이 생기지 않도록 녹여주는데도 코코넛 오일은 유일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 환자들,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 유일하게 암 환자들은 물론이고, 그때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게다가 코코넛은 저는요, 제가 모든 이 바디 제품이나 헤어 제품을 다 코코넛을 거의 써요. 제가 코코넛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향이 너무 은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맛 좋은 코코넛 오일은 입맛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묵은 배설물, 아주 오래된 숙변이나 장내 상행, 횡행, 하행에 막 아주 용종들이 덕지덕지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 지금 4개의 쌓인 가운데 4개 거의 걸려있는 분들은 이 코코넛 오일을 좀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어제 이제 먹고 온 친구가 있는데, 이 묵은 배설물을 부드럽게 풀어서 아주 시원하게 용종이 그냥
덕지덕지 엉기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대장을 깨끗하게 클렌징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 또 이 코코넛 오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성 체질을 알칼리로 전환시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강한 알칼리 성분의 효과가 있어서 뭐 당뇨병이나 암 환자들이나 모든 질병의 회복이 되는데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하고, 특별히 열대의 성분인 코코넛 오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특별히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할 만큼 심장 혈관벽이 좁아져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새 헬스 하시는 분들, 다이어터들이 코코넛 오일을 많이 활용하는데, 자, 암의 범인은 누구라 그랬죠? 지방이 범인인데 비만의 범인도 지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특별히 이 코코넛 오일은 지방 퇴적물에 갇힌 독소를 용이하고 제거해서, 암 환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가 토마토 숲을 드시고 콩을 드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콩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 뭐를 녹여요? 지방을 녹여요. 토마토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각종 유해 물질들을 석션기처럼 쭉쭉쭉쭉쭉 잡아서 녹이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결국 뭘 녹이냐면 지방을 녹여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도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도 지방 퇴적물에 갇힌 독소를 녹여서 제거해서 결과적으로 지방 축적이 이 뱃살, 배둘레에 있는 배둘레의 햄들을 다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 코코넛 오일에 있는 라우르산이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 조직 내에 독소를 집어넣는 생존 메커니즘으로 코코넛 오일이 지방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서 많은 만성질환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코코넛 오일이 날씬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디빌더들, 개인 트레이너들, 운동선수들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도 해독을 위해서 코코넛 오일을 활용을 해요. 그리고 라우르산 때문에 면역력도 쑥쑥 올리고 림프구 쑥쑥, 그러면 암세포 짜이날. 그래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코코넛 오일을 많이 활용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코코넛 오일은 약하고 손상된 소화기관, 특별히 췌장암 환자들, 위암 환자들, 예, 소장암 등등 소화기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디스펑션이 있을 때, 그리고 위에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부드럽게 소화를 해주면서 위벽을 이렇게 암포지렘처럼 마치 감싸주듯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가 격렬하거나 그럴 때도 코코넛 오일로 한번 두르셔도 돼요. 물론 수술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만, 그래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 활용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자,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어떤 음식도 담즙의 도움 없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채소 외에는, 단당류 외에는. 그런데 담즙의 도움 없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이다. 이거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담낭을 절제하신 분들에게는 담즙에 분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낭 절제하신 분들은 담즙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담낭을 절제하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면 더 이상 이제 간이나 담낭으로 디스펑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크론씨 디지즈, 크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등등 위장, 소장, 대장, 췌장, 십이지장애, 소화기 계통에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부드럽게 흡수가 되면서 건강에 유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코넛 오일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효소나 이동체도 필요가 없어서 흡수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세포 내부에 도달하기만 하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운이 없는 분들도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면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이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코코넛을 쉽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력이 없는 분들, 노인이나 뭐 어린아이들, 그리고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코넛 오일은 특별히 어린이나 노인에게 유용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한 오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코넛 오일의 또 가장 좋은 특징인데 뭐냐면, 올리브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과 같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열하면 모든 기름은 다 산화가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높은 열에 가열을 해도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아요. 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열해도 산화되지 않는다. 올리브 오일은 그렇다. 막 과학자들끼리 막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오일에 대해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도표가. 그래서 그 발연점이 낮은 애들은 샐러드용으로, 발연점이 높은 애들은 이제 그 음식에 식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가열해도 산화되지 않는 기름이 여기 딱 나와 있죠. 코코넛 오일. 그래서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에서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제이자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코코넛 오일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가열해도 산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식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물을 볶거나 뭘 할 때도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면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암 환자들도 쓰셔도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 식단에 약 3.5큰술의 코코넛 오일을 섭취할 수가 있고 코코넛 오일은 3-4숟갈을 먹어도 뚱보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코코넛 오일을 그냥 숭둥숭둥 지금은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나 몸에 염증과 독소가 많은 분들은 아무리 좋은 지방도 제가 심지어 아마씨 오일도 버드윅 박사는 아마씨 오일을 암 환자들에게 뭐 하루에 뭐 세 번에서 11번, 12번까지도 먹이지만 제가 아마씨 프레이크를 지금은 쓰고 있고 오일을 안 먹이는 이유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장폐색이 더 뚫려야 돼요. 그리고 지방이 지금 아직은 지방이 많이 분해가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모 분해 효소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때까지는 막 무작정 1숟갈, 2숟갈 좋대 면역력 올라간대 막 이래가지고 3숟갈, 4숟갈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해독이 되셔서 몸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 내가 해독이 5단계 해독을 했거나 뭐 해독식을 잘 하시고 저지방 채식을 늘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시도를 하셔도 되나 무조건 3숟갈씩부터 먼저 시작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그 효모 분해 효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살살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은 용량으로 시작을 하시고 코코넛 오일은 먹는 것 말고도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 가장 좋은 그 바디제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요새 건조한 데다가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가려우시죠. 게다가 지금 기생충이나 신장 해독이나 간 해독을 하시는 거나 이제 해독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지금 이제 피부에 막 각질도 일고 막 껍질이 막 벗겨지고 막 털갈이 하듯이 여러 가지 그런 작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여러분들이 코코넛 오일을 몸에 이렇게 쭉 요거는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몸에 바르기도 하고 바디로 또 머리에도 쓰셔도 에센스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햇빛에 타거나 건조할 때도 찰과상 그리고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그래서 열대지방에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열대지방에는 이제 몸을 차게 하는 음식들 바나나는 몸을 냉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항균 작용을 많이 하는 그 과일들이 많아요. 코코넛 열매도 항균 작용을 상당히 그 높여주는 그 열매과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보셨는데 대신 이제 오일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일의 발연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름은 가열할 때 대개가 산화되기 때문에 가열 시 표면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온도 그리고 발연점이 낮은 애들 그 온도 이 발연점이 낮은 애들은 주로 샐러드를 할 때 쓰세요. 조금 더 질이 높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발연점이 낮으니까 거의 그 자연 그대로라고 보면 되는데 발연점이 높은 애들은 구이나 튀김이나 뭐 볶아 드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 발연점이 높은 애들을 샐러드용으로 쓰죠. 어떻게 해요? 발연점이 낮은 아이들은 질이 좀 더 높은 아이들이에요. 발연점이 낮은 애들은 주로 샐러드 센 걸로 드실 때 많이 드시고 볶아 드시거나 열을 가해서 쓰셔야 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애들을 쓰시면 되는데 자 그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을 그 억제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올리브 오일인데 사실 매 끼니마다 올리브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태리 분들이 지중해 식단을 하는 분들이 질병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올리브 열매를 오일도 오일이지만 올리브 열매를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다면 위에, 폐에, 간에 등등의 모든 장기에는 염증을 없애는데 이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좋은 그 치료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안타깝게도 지금 올리브가 이렇게 자라는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일을 드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치료용으로 쓰는 오일은 그때는 엑스트라 버진을 쓰시는데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주방에 가셔서 왜 발연점이 낮은 애로
이 음식을 할 때 볶지 않냐고 이제 가끔 이렇게 그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엑스트라 버진처럼 발연점이 160도면 이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죠? 그래서 발연점이 낮은 애들은 주로 뭘로 쓰라고요? 샐러드를 할 때, 생샐러드를 할 때는 발연점이 낮은 애들을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일하면 무조건 다 볶는 걸로 생각하시죠. 요리할 때 다 프라이팬 두면 무조건 기름부터 먼저 두르시잖아요. 마늘하고 기름부터. 요게 잘못됐기 때문에 오죽하면 킴 윌리엄스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데니스 버키 박사님이 여러분들 집에서 프라이팬 없애라고 한 이유가 기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기름으로 다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하기 때문에 혈관에 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빵을 드실 때도 마늘빵 드실 때 뭐 각종 뭐 드레싱 소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올리브 오일이나 거기다 바질이나 허브 조금 뿌려가지고 그대로 찍어 드시면 정말로 그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샐러드 하실 때 여러분들 오일을 안 쓰시죠. 드레싱 소스로 따로 만드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해서 이 먹는 식사법 이제 음식물 배합법을 알려드릴 때 하겠는데 사실은 샐러드에 드레싱 없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오일만 살짝 뿌려가지고 레몬즙 살짝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만 드셔도 돼요. 예,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 버진이 발연점이 낮은 애들은, 그러니까 질이 아주 높은 애들이죠. 요런 애들은 샐러드용으로 쓰시고, 요렇게 발연점이 높은 애는 구이나 뭐 조리할 때, 예,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은 보니까 비정제나 정제나 다 발연점이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은 이제 발연점이 낮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코코넛 MCT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나 그냥 드셔도 되는데 이제 발연점이 높은 애는 이제 구이나 뭐 조리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까놀라도 이제 GMO가 많아요, 요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늘마을에서 들어오는 이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3종 조미료 같은 거 난 GMO. 요새 콩들 여러분들 간장 드실 때 유전자가 조작된 GMO 콩이 대부분이에요, 시중에 지금. 거의. 옛날에 벌써 10년 전만 해도 60% 이상이 우리 식탁의 60% 이상이 다 GMO 콩이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시중에 나와 있는 간장들이 다 GMO 콩으로 돼 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난 GMO 콩으로 된 그래서 이제 그런 간장가루를 쓰는데 카놀라유도요 이게 GMO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놀라 오일을 쓰실 때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포도씨도 발연점이 높은 편이죠. 250도고 해바라기씨도 좀 230도 높은 편이고 콩기름도 230도. 근데 이 참기름하고 들기름 볼 때 이게 160도죠. 정제되지 않은 애들. 요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두부나 버섯 종류들 드실 때 저희가 참기름, 들기름 요때 요런 거 쓰는 거예요. 발연점 낮은 거. 그런 것들은 생으로 그냥 생들기름, 생참기름 이렇게 쓰시는데 원래는 참기름, 들기름으로 드시는 것보다 씨앗류, 종신류를 가열 압착해서 용매에서 녹여낸 기름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 참깨, 들깨 우리 아침에 하늘말에 앞에 보면 오메가3 여러분들이 아마씨 드시지만 그래도 들깨가 매일 나와 있죠. 들깨도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들깨, 참깨 그대로 드시는 게 좋고 정 요리할 때 이제 기름이 필요하실 때 방앗간에서 찌실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지키고 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참기름 냄새 맡아보고 들기름 냄새 맡아봤을 때 냄새가 아주 막 진동을 하고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발연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면 날수록 발연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태운 겁니다. 많이 볶은 거예요. 그래서 가면 그냥 거의 안 볶고 바로 생으로 그냥 빼다시피 한 거를 가져오느라고 우리 주방 식구들이 가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발연점이 높지 않게 고소하지 않아도 사실 몸에 훨씬 더 좋은 이런 식으로 발연점이 낮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대신 발연점이 높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구이나 샐러드나 뭐 나물하거나 볶을 때 요럴 때 활용을 하시면 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은 물이나 양파 넣고 볶고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오일을 두르시는 게 훨씬 더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아서 암을 빨리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 암 환자도 그리고 만성질환자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에 대해서 보셨는데 자 코코넛 오일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요 뭐 영양학자들 의사들 매일 싸워요. 한 번에 어떤 그 박사님이 나오셔서 가장 세상에서 그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이제 코코넛 오일이다 했더니 이쪽에서 막 반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뭐 막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에요. 자,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다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 하면 여러분의 혈관을 다 막는 범인들인데 코코넛 오일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의견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학자들이 지금.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코코넛 오일을 독으로 먹느냐 약으로 먹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의 중세 지방산은 체지방으로 축적되지가 않아서 에너지원으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제로예요. 비만이거나 암 환자들이 혈관 질환이 무서우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드실 때 팜유드 보통의 코코넛 오일은 MCT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MCT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중세 지방산, 미디안 체인, 중세 지방산이냐, 트리글리세리드. 요게 아닌 코코넛 오일은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면 이 질병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코코넛 오일의 중세 지방산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제로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셔도 되고, 특별히 모유 속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라우르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혈관이 폐색되지 않고 혈관을 뻥뻥 뚫어줄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오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올가닉으로 유기농으로 MCT, 그래서 요 M은 미디엄, C는 체인, T는 트리글리세리드, 중세지방산. 그래서 요 중세지방산 오일 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요걸 드시고, 여기 보면 코코넛 오일을 일컬어 브레인과 바디의 퓨엘의 연료다. 뇌의 연료. 그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스 같은 뇌병변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좋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타민 B군이나 D군을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생각이 나서 요새 이상하게요. 한 2주 정도 이게 몸의 레벨이 떨어지고 마치 이렇게 동물성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런 그 몸에 사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의 레벨이 떨어지고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막 이래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영양제들을 이렇게 다 드시고 계시네. 특별히 B군은요. 대개 B군 영양제는 동물성이 거의 다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군도 칼슘 성분에 뭐 메르치든 뭐든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크게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암 환자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췌장에 과부하가 걸렸다 하는 분들이 보면은 여기서 지금 드시는 것도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뭐 비타민 B군, D군, D군 뭐 막 챙겨 드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갑자기 간에 지방간 수치가 생기고 저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고 막 이래서 보면은 물어보면 다 엉뚱하게 드시고도 계세요. 뭐 비타민 B군도 D군도 C군도 막 C군은 많이 먹어도 큰 무리가 없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너무 좋다는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과유 불급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뇌에도 비타민 B군 못지않게 뇌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되고 몸에도 굉장히 좋은 연료예요. 그래서 반드시 100% 유기농 코코넛을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텐데, 포화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팜유와 섞인 코코넛 오일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잘못 사용하면 이걸 모르고 MCT를 모르고 이걸 그냥 코코넛 오일을 사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건강 기능이 훨씬 더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MCT인가 중세지방산 오일인가 요거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팜유가 섞이지 않은 100% 코코넛 오일, MCT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의 범인도 지방이고 모든 혈관 질환의 범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범인도 지방인데 지방을 완전히 연소시키는 오일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쓰지만 다이어트와 해독의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암을 녹일 때 그 지방 덩어리를 태우는 오일로 MCT 오일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들은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중세 지방산을 추출한 오일로 일반 지방보다 탄소의 길이가 짧아서 체내 에너지 흡수율이 훨씬 좋고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겁니다.